지금은 겨울방학이잖아요. 지금 뭔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만약에 전제를 깐다고 하면은 그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재쌤입니다. 오늘 이메일로 보내주신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의 한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고3 담임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선생님께 질문을 보냅니다. 저희 학교는 평준화학교이고 수시로 90% 이상 진학하는 중위권 학교인데요. 상위권 몇몇은 서울로 진학하지만 대부분 경북대를 비롯하여 영남대, 계명대 등의 지역 대학에 진학합니다. 이런 학교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확실히 이제 고3 담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겨울방학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되게 궁금한 것도 많으실 것 같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연수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오늘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께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네, 저는 고3 교사가 가져야 하는 역량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보이세요? 혹은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들은 전형에 대한 것이 제일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는 교과 내용 알고 있고 학생들은 만나야 아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형을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일단 중요성으로 보면은 학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과, 그 다음에 전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냐면요, 연역적인 법칙이나 이론이나 전형의 특성들을 미리 암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별적이고 귀납적인 그런 사례들을 많이 지금부터 접하면서 감각을 익혀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저에게 질문하실 때 뭔가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잖아요. 훨씬 더 질 좋은 어떤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형이 제가 어떤 게 있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보다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께 교과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은 어차피 만나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래는 제일 중요하지만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쵸? 모르니까 지금 선생님들께서 할 수 있는 거는요, 교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시 전형은 4가지로 나뉘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90% 이상이 수시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90%에 해당하는 4가지 전형이 이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전형 혹은 학추는 대부분 내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교과죠. 말 그대로 내신을 반영해서 선발을 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종합 전형은 어떤 거냐면은 생기부를 보는 거예요. 내신이 양을 수치하는 정량평가라고 한다면은 생기부는 정성평가라고 해서 수치화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생기부 자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논술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논술 시험을 잘 보면은 붙는 거죠. 실기도 마찬가지죠. 실기를 잘하면은 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 요것만 아시면 돼요. 학생이 만약에 내신 성적 1.8인데 쌤 저 고대 갈 수 있어요? 쌤 저 연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지금 당장 막 모든 내신 점수를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되면은 학생한테 잘못된 설명을 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궁금해 하시기보다는 나중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나 아니면 1학기에 들어서서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형이 이런 게 있다, 이런 것은 이런 걸 가지고 뽑는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요, 저희가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종합전형이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교과 같은 경우는 배치가 좀 중요하긴 하지만요, 종합전형은 약간 컨설팅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저희 반 사례를 하나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은요, 내신이 2.6이었고요. 건대랑 동대 이과 쪽에 그 식품 유통 식생공을 붙었어요. 되게 잘 간 케이스죠. 근데 이 학생의 엄매 세특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썼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를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일단 매체를 가지고 세특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매에서.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근데 왜 싫었냐면은 그냥 감정적으로 싫은 게 아니고요, 이 학생은요,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요. 언어와 매체
매체라는 교과목에서 이 학생의 언어적인 능력을 좀 부각시키고 싶었어요. 이 학생도 그걸 원하고요. 그래서 저는요, 매체에 대한 내용은 한 글자도 안 썼어요. 대신에 피사동 표현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학습한 다음에 효소는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다라는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이 생명과학 교과서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 문장에서 과연 만들어진다라는 피동 표현이 적절할까 적절하지 않을까를 판단하는 내용을 쓴 거예요. 그리고 적절하지 않다면은 그거를 뭐로 바꾸면 좋을지를 이제 학생이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전공과 진로에 해당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언어 능력을 보여주려고 의도한 거예요. 그냥 진로랑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된 어떤 기출문제,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를 풀고, 선생님들은 그런 거를 이제 충실하게 가르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저는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가진이나 아니면은 헬로우 카카오나 실이나 빅스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음성 인식 시스템이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요게요, 발병이에요, 발병. 발에 병 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발음할 때 발병이라고 발음 나잖아요. 근데 제가 발병이라고 발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 인식 시스템은 이거를 발병이라고 이해하고 이렇게 문자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심지어 발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병. 병이 생기는 거. 그 발병이라고 얘기를 해도 발병이라고 문자 처리를 하고, 발병이라고 발음을 해도 발병이라고 문자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그거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기술은 컴퓨터 공학이나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런 분야예요. 그랬을 때 언어와 매체를 만약에 컴공과가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학생들한테 발병을 왜 발병으로 문자 처리를 할까? 그런 거에 대한 화두를 던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발병은 이제 사회소리 현상이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교과와 관련된 확장된 내용을 조금씩 미리 알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론인데요. 제가 아까 필기한 그 부분이거든요. 교과에 대한 이해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고3 담임을 처음 하셨을 때 아이들한테 뭔가 의미 있는 멘트를 던지셔야 되잖아요. 입시와 관련해서. 그 멘트가 만약에 전형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애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때 그 학생의 특성을 보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내용을 전달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겨울방학이잖아요. 지금 뭔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만약에 전제를 깐다고 하면은 그거는 교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교과에 대한 내용은 그때그때 부랴부랴 준비하면 조금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든 화법과 작문이든 아니면 수학이든 뭐든 간에 대부분의 것들이 다 진로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메모를 따로 해두신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을 해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생과 만났을 때 이 학생이 발표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리포트를 좋아한다든지 개인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특성과 어울리는 어떤 교과에 대한 내용을 접목시켜서 소개해 주잖아요. 그럼 그게 학종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전형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알아서 가기 때문에 매우 손이 많이 가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본 거예요. 물론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또 영상도 많이 올릴 거고 하겠지만 제 생각은요.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귀납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정말로 학생만의 독창적인 그런 생기부가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내신 성적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90%가 수시로 간다 그랬잖아요. 더 잘 갈 수 있고 더 학생에게 걸맞는 과를 가실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좋은 교과 세특을 쓰는 것이고 좋은 교과 세특을 쓰는 것은 결국 자기 교과에 대한 선 이해가 충분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와 관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사례를 조금 더 필요로 하신다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께, 다른 학생들에게 많은 홍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